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문고 중간고사 대비 2회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안타깝게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보게 됐는데 하루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드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참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은 해가 될 것 같은데 다들 힘들고 되게 우울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우리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명심합시다. 언젠가는 이 상황은 끝날 거예요. 언젠가는 이 힘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옛날에 그 활기찼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날을 위해서 내실을 다지면서 다시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교과서 6과 진도를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만큼 쌤이 수업에 대한 어떤 참여도나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영상 편집 작업을 거친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을 할 예정이니까 칠판에 적어 놓은 대로 뭐 빨리 감기를 한다거나 중간중간에 뭐 스킵을 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한 번에 수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교과서 6과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교과서 6과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들 교재 42페이지 피시고,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쌤은 여기 칠판에 미리 적어 놨는데 이 칠판에 하나하나 표시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필요한 내용을 교재에 적어 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돼. 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 Art for and by the people. 자, 예술은 예술인데 for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한 예술, 그리고 by the people, 사람들에 의한 예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들어가 봅시다. Have you ever seen the painting above? 자, 위에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니? 뭐 별 문장 아니죠. 아마도 교과서에서는 위에 어떤 그림을 주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문장이 이어져서 요런 문장이 나오게 된 거다. 위에 그림을 본 적이 있니? The name of this famous painting. 이 유명한 그림의 이름은, 자, 이 name이 주어가 되겠네요. 유명한 그림의 이름은 is 십장생도이다. 그 다음 문장, the kind of painting is called min화. 이러한 종류의 그림은, 역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 동사는 is called가 되겠네. 수동태형 동사가 나왔죠. 이러한 종류의 그림은 불린다, 민화라고 불린다. in Korean, 한국어로 민화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것은 교재에는 여기 위치에 1번 표시가 돼 있죠. 이따가 정리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무엇을? folk painting을. 자, 여기 folk라는 어휘는 민중의, 뭐 사람들의 이런 뜻이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종류의 그림은 한국어로는 민화라고 불리는 그림이고, 민화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folk painting, 사람들 그림이다, 사람들의 그림이다 라는 의미이다. 자, 하나하나 어법 정리해 봅시다. 우리 교재에는 여기 1번 which 그리고 2번 means의 표시가 돼 있는데, 자, 너희들은 그 교재에다가 필기를 해야 되겠지. 1번에 which,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했지? 자, 우리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거죠, 이 내용은. 자,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 그 중에서도 이렇게 콤마 다음에 이어지는 관계 대명사를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웠던 거야. 자, 이렇게 계속적 용법이 문법 문제로 나오면 너희들은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와는 달리
that으로 바꿀 수가 없다.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아까 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 자, 이거를 문제로 내면 어떻게 낼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이어져 있는 이 문장을 복문으로 바꿔라 라는 문제로 낼 수가 있거든.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주어 동사를 2개씩 갖추고 있는 문장으로 바꿔라 라는 문제로 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여기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which는 that으로는 바꿀 수 없으나 이렇게는 바꿀 수 있어. 접속사, 주어, and it 이 정도로는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which 자리에 and it 이렇게 바꿔 써보면 이러한 종류의 그림은 불린다, 민화라고 한국어로.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포크 페인팅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어서 2번 means. 이 부분은 뭘 묻는 걸까? 자, 그렇죠?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법 주제고, 수능 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주어, 동사, 수일치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mean을 써야 되는지 means를 써야 되는지 주어, 동사, 수일치를 묻는 문제이고, 선행사가 민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 동사 means를 써야 되겠네. 자, 계속 이어갑시다. In the old days, 옛날에는 it was practically impossible. practically 하면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뜻이야. 실제로 impossible, 불가능했다. For most common people, 대부분의 평민들이 to buy painting, 그림을 구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자, 이 문장에서는 it하고 to buy에 3번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것도 우리 역시 1학기 때 내내 여러 번 봤던 문법 주제 중에 하나죠. 자, 3번 어법에는 뭐라고 적어야 할까? 그렇죠. 여기 it이 가주어, 여기 to buy가 진주어에 해당하겠네. 그래서 3번 어법은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썼다. 이런 어법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참고로 요 사이에 있는 진주어 to by 앞에 있는 for most common people,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to buy가 진주어, 진짜 주어인데 구매를 누가 하느냐,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냐? 일반 사람들이다, 평민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민화라고 불리는 그림이 위에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포크 페인팅이라는 의미다. 대중들의 그림이라는 의미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다. 평민들이 그림을 구매하는 것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그림이냐 이거지. 자, 그 다음 문장. Aside from the fact that they were too expensive. 자, 우선 여기 aside from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제쳐두고 라는 의미야.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Aside from the fact, 이러이러한 사실을 제쳐두고. 그런데 어떤 사실? 그 fact, 사실의 의미가 뒤에 이어져 있는 거겠죠. They were too expensive. 그것들이 매우 비싸다라는 사실을 제쳐두고서라도 famous artist, 유명한 화가들은 often painted, 여기 painted가 동사가 되겠네요. exclusively for the king and the government. 자,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들이 매우 비싸다라는 사실을 제쳐두고서라도 유명 화가들은 그렸다. exclusively 하게. 자, exclusively 하면 배타적으로 혹은 독점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그림을 그렸냐면 왕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그림을 구매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왜? 화가들은 일반 평민을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 왕과 정부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실제로 없어서도 구매하지 못했지만 돈이 설령 많다 하더라도 구매하는 건 불가능했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여기 fact 뒤에 동그라미 4번 어법 that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 우선 that 뒤에 they were expensive라는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걸 보니 접속사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앞에 있는 팩트가 어떤 내용인지를 부연 설명해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 4번의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오늘 교과서 6과 정리를 하면서 that이 들어간 어법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 어떤 거는 생략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뭐 위치로 바꿀 수 있는 that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그걸 전부 다 각각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 여기 있는 that은 문법적인 이름이 동격의 that이고 이 자리의 that은 다른 걸로 바꾸거나 생략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여기 that은 뭐 위치로 바꾼다던가 what으로 바꾼다던가 불가능하고요. 생략하는 것도 불가능해. 반드시 that으로만 써줘야 되는 동격의 that이야. 그리고요. 자, 여기 they were too expensive에서 여기 they가 의미하는 건 누굴까요? 그것들이 매우 비싸다라는 사실을 제쳐두고서라도 당연히 의미상 paintings, 그림을 의미하겠죠. 그림이 매우 비싸다라는 사실을 제쳐두고서라도 돈이 많아도 구매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됐죠? 자,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갈 건데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문장에 별표가 3개나 돼 있네. 자, 우리 지난주 수업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실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나올 게 자명하다 보니까 쌤이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구조 분석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건데 자, 이렇게 돼 있네. Not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did paintings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는데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이 until이라는 단어는 경우에 따라서 접속사가 되기도 하고 전치사가 되기도 해. 자, 우리 책에 나온 문장에서는 전치사로 쓰인 거고 자, 그렇다면 until이 언제까지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인데 until이 단독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 until 뒤에 until이 전치사니까 until 뒤에 나와 있는 명사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했죠. until이 어디까지가 묶이는 거냐면 the late 조선 period까지 조선 후기까지 라고 해서 until the late 조선 period 요 부분이 until로 묶이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장이 이어져야 하는데 여기 not이라는 부정부사가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아마도 도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니나 다를까 요 문장을 보면 did라는 조동사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aintings라는 주어 그 다음에 다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gin 이렇게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not이라는 부정부사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된 도치 구문이 나오더라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림이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뭘 시작했냐면 to decorate the homes of common people 평범한 사람들의 집을 그림이 장식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 그렇죠? 자, 우선 여기 책에 5번 표시해 놓은 to decorate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보면 자, begin이라는 동사 뒤에 to decorate라는 투부정사가 나와 있어. 자, 5번은 begin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썼다를 묻는 어법 내용이고 자, 그러면 begin이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 대신에 동명사형으로 쓰면 안 될까? 가능하죠. 의미 차이 없이 begin이라는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선 여기 to decorate라는 begin의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 형태로 decorating, 의미 차이 없이 decorating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일단 먼저 알아둡시다.
자, 문장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조선 후기까지는 아니었다. 뭐가 아니었냐면 그림이 평민들의 집을 장식하기 시작한 게 조선 후기까지는 아니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조선 후기까지 아니었다는 말은 후기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던틸로 시작하는 문장을 문법책이나 독해책에서 어떻게 번역을 해놓냐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림이 평민들의 집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의역을 해놓는단 말이야. 결국에 같은 말인 거죠. 후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장식했다 라는 말은 후기까지는 장식하지 못했다 라는 말이니까 의미적으로는 같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이거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이 문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도치 구문으로 만들기 이전에 평범한 문장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교재 오른쪽 페이지 43페이지 6번 문장 하단에 문장을 완성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43페이지 내용을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빈칸이랑 어법 선택 그리고 6번 밑에 문제까지 다 풀어봤죠?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자, 우선 3번 문장에서 아까 수동태 동사로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is cold라고 써야 되겠고 이어서 두 번째 줄에 자, that과 which 중에 정답은 which가 됐었어. 그렇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야. that으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고 이어서 mean이냐 means냐라는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가 나와 있네요. 선행사는 민화라는 단수 명사가 선행사니까 means라는 단수형 동사를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4번 문장에 내려가서 자, for most common people 이라는 의미상의 주어 뒤에 진주어 자리에 해당하니까 to by를 써야 되겠네. 3번 y는 진주어 투부정사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5번 문장에 fact 뒤에 which냐 that이냐 묻는 어법 문제가 나왔어.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뒤를 보라고 얘기를 했죠. 뒤를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무조건 that이 정답이다. 4번은 그 중에서도 동격의 that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자, 그 다음에 밑에 영영풀이를 좀 먼저 봅시다. 자, 첫 번째 of or relating to the common people of a country or region 어떤 나라나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 평범한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로 아까 folk라는 명사가 있었죠. 첫 번째 영영풀이 정답은 folk. 두 번째, only to be used by one particular person or group. 한 사람이나 특정 그룹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를 뜻하는 exclusively라는 부사 있었죠.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 exclusively. 세 번째, a chronological division. chronological 하면 연대기의, 시간 순서의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시간 순서의 구분, 이걸 period라고 하죠. 자, 요렇게 정답이 되겠네. 자, 가장 중요한 6번 문장 밑에 문장 변환하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답은 칠판에 미리 써놨는데 차근차근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던 원래 문장을 먼저 보면 Not until the late 조선 period 요렇게가 하나의 덩어리가 됐었고 not이라는 부정부사 때문에 뒤에 did라는 동사, 조동사, painting이라는 주어, 도치가 됐다. 그리고 조동사가 있으니까 begin이라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begin 뒤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가능하다 했고 의미는 이렇게 됐었죠.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림이 평민들의 집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됐었죠. 자,
이 문장을 이제 다각도로 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 써있는 문장에서 주어는 paintings였지. paintings. 그래서 paintings라는 주어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할 텐데 did begin 이게 동사였잖아. 그죠? 그래서 동사를 맞춰 쓰되 왜 이렇게 도치가 됐었냐면 부정부사가 문장 앞으로 갔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의미상 저기 있는 부정부사 not과 동사를 결합시켜서 didn't begin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림은 시작하지 않았었다. 뭐를? 장식하는 것을. 뭐를? 평민들의 집을. 그런데 언제까지 장식을 안 한 거라고 했냐면 조선 후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별표 3개짜리 문장은 원래 평범했던 이 문장을 not과 until로 결합시켜서 도치를 만들었던 문장인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not until 도치 구문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바꾸시오라는 문제로도 충분히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때 강조라고 하는 건 일단 it 그리고 that을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쨌건 it이라는 게 형식상의 주어니까 동사가 필요하고 과거 시제에 해당하니까 비동사로 was를 일단 써놓고 시작해야 되겠지. It was that 일단은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강조하고자 하는 not until the late 조선 period 부분을 it that 사이에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 부분을 that 이하에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경우에는 not이라는 부정어 때문에 도치를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이때 강조 구문일 뿐이지 도치를 시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그래서 that 이하에 남아있는 이 부분을 써줄 때 도치가 됐으니까 원래 어순인 주어 동사로 바꿔서 써줘야 되겠고 주어 paintings를 먼저 써줬고 그 다음에 동사형을 쓰되 반드시 과거 시제 began으로 써줘야 되겠지. did begin이 합쳐진 게 began이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요 한 문장을 가지고서 원래 문장으로 바꾸라는 문제 아니면 이때 강조로 바꾸라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재의 마지막에 실려있는 문장 변환의 정답은 요 밑에 적어놨는데 맨 위에 써놓은 not until 문장하고 전부 다 똑같아.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 not until 대신에 only after로 바꿨을 뿐이야. 이것만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어떻게 해서 not until이 only after로 바뀔 수가 있느냐. 아까 요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의역할 수 있다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 직역을 하면 조선 후기까지는 아니었다. 그림이 평민들의 집을 장식하기 시작한 게 아니었다 라는 게 직역한 내용이고 결국에 그래서 무슨 의미랑 똑같아지냐면 후기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림이 평민들의 집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라고 했잖아. 그 문장을 쓴 게 요 마지막 문장이야. 조선 후기 이후에야 비로소 이후가 되어서야만이 그림이 시작했다. 평민들의 집을 장식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여기 only라는 부사 역시 일종의 부정어야. only도 not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부정어야.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문장 앞에 only가 들어갔을 때도 역시 조동사 다음에 주어 형태로 도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 자, 이해됐나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교과서 6과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문장이야. 잘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t the time, 그 당시에 anonymous artist. 자, 여기 anonymous라고 하면
익명의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죠. 익명의. 자, 익명의 예술가들은, 무명의 예술가들은 started to draw and sell their works to the public. 자, 익명의 예술가들은 시작했다. 뭐를? 그리는 것을, 그리고 판매하는 것을. 그들의 작품을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public이 바로 아까 앞에 나온 어휘 folk랑 같은 어휘라고 할 수 있고, folk가 의미하는 건 common people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 당시에 무명의 화가들이 그들의 그림을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일반 평민들에게, 대중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t the time은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 그렇죠. 조선 후기를 의미하겠지.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평민들의 집을 장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으니, 후기가 되어서는 무명 화가들이 그림을 대중들에게 판매하고 대중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될 거 아니야. 자, 어법을 먼저 보시면 우리 교재에서 draw랑 sell에 1번 표시를 달아놨는데, 일단 자, 여기다 적을게요. 1번 draw랑 sell은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started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썼단 말이야. 이것과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하니까 이 자리에 동사 원형 sell을 쓴 거지. 바꿔 말하면 요 앞에 to를 써도 된다는 얘기야. to draw랑 병렬 구조니까. 하지만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sell만 쓴 거겠죠. 혹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아까 우리 앞에 문장에서 begin이라는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둘 다 올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여기 start라는 동사도 begin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단어잖아. 마찬가지로 to draw라는 투부정사 목적어 대신에 drawing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적어도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 sell이라고 쓴 부분에 selling이라는 동명사 형태로 적어서 역시 또 병렬 구조를 갖춰줘야 되겠네. 그래서 1번에 병렬 구조 묻는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교재에서처럼 to draw and sell 이렇게 쓰거나 to draw and to sell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drawing and selling 이라고 쓰거나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민화는 종종 reflected 반영하다 라는 뜻이죠. 뭐를 반영하냐면 the thoughts, dream and wish 생각들, 사고, 그 다음에 꿈 또는 그리고 희망을 반영한다. 그런데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꿈, 희망이냐면 common people, 평민들을 위한. 민화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folk painting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common people들의 생각과 꿈을 반영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문장. 자, they believed that. 그들은 that이야라고 믿었다. 자, 일단 어법부터 보면 believe 뒤에 동그라미 2번 달아놓은 that의 정체는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은 생략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2번의 that은 생략 가능이야. 아까 앞단락에서 나왔던 that은 동격의 that이었고 생략 같은 거 못한다고 했죠. 그런 거랑 구별해야 돼요. 자, 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민화 would bring them good fortune. 민화라는 그림이 would bring 가져다 줄 것이다.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평민들이 민화를 사서 그림에 장식하고 이랬던 거네. 뭐 복과 행운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하면서 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 A번의 they랑 B번의 them이랑
각각의 대명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본문을 다 읽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너희들 교재 밑에 그 어법 그래머 포인트 밑에 팝업 퀴즈라고 해서 쌤이 별도로 적게끔 만들어 놨죠? 다 읽고 나서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장. In the hope of having a long prosperous life. 자, in the hope of 하면 무엇을 희망하면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전치사구, 부사구 부분이야. 자, 뭐를 희망했냐면 having a long prosperous life. 자, 여기 prosperous라는 형용사는 번영하는, 번창하는 이런 뜻이야. 자, 그러니까 길게 번영하는 생명을, 길게 번창하는 삶을 갖고자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민화 예술가들은, 민화 아티스트들은 사용했다. 무엇을? 10가지 상징을.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longevity. 자, longevity 하면 장수라는 뜻이죠. 길게 사는 거. long prosperous life를 의미하는 게 결국 longevity가 되겠네. 그렇죠? 자,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 심볼을 사용했다. 그들의 그림에서. 그리고 뒤에 나온 그 콜론 뒤에 나온 내용은 10가지 장수를 상징하는 대상들이 무엇인가를 나열해 놓은 것일 뿐이야.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태양, 구름, 물, 산, 바위, 소나무, 그 다음에 여기 Herb of Eternal Youth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불로초야. 불로초가 뭔지 알죠? 로, 그러니까 늙지 않는, 불로, 늙지 않는 약초. 진시황이 찾아 헤맸다는 불로초. 자, Herb of Eternal Youth, 터틀, 거북이, 새와 사슴과 같은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 심볼을 그들의 그림에, 민화라는 그림에 사용했다. 그 다음 문장. 자, They also drew scary animal. 민화 화가들은 또한 그렸다. 무서운 동물들을. 예를 들자면 dragon, tiger, or even dogs with four eyes. 드래곤 타이거나 아니면 4개의 눈을 가진 개와 같은 무서운 동물을 그렸다. 강아지 눈이 4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런 무서운 동물들을 그렸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끔찍한 걸 그렸을까? To protect people from misfortune. 불행으로부터 사람들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그림을 그려서 애군을 막게끔 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 자, 3번 to protect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 방금 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불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 지난주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어법을 이렇게 정리를 하되 무슨 용법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썼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서 민화 화가들은 즐겼다. 그림 그리는 것을. 뭘 그렸냐면 beautiful flowers with a male and a female bird. 자, 수컷 새와 암컷 새와 함께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그리는 걸 즐겼다. 자, 마지막 어법 사항 4번을 보시면 페인팅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얘도 아주 기초적인 어법 내용 중에 하나죠. enjoy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동명사밖에 올 수가 없죠.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enjoy 플러스 ing. 아까 앞에 나왔던 아까 여기 start라는 동사 같은 것들은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둘 다 가능하다고 했지만 enjoy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는 올 수 없고 동명사만 올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어서 자, 왜 그랬냐? 왜 그런 암컷, 수컷, 새가 나와 있는 꽃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냐? 왜 때문이냐면 그것들이 represent. 자, 요 어휘도 쌤이 수업 시간에 상당히 여러 번 얘기했던 단어인데 represent라고 하면 나타내다, 대표하다, 표출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겉으로 드러내다 라는 뜻이야. 그것들이 나타냈기 때문이다. 무엇을 나타냈냐면
행복한 결혼 또는 peaceful home, 행복한 평화로운 가정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자, 내용은 상당히 쉽네요. 자, 어법도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없었고, 자, 넘어가기 전에 그 그래머 포인트 밑에 나와 있는 팝업 퀴즈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 볼 건데, 우선 A번 우리 교재 A번 대명사 they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 여기 A번의 they가 가리키는 게 누구일까를 써보라는 거거든. 자, 이 문장을 다시 보면 그들은 that-이하라고 믿었다. 민화가 그들에게 good fortune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민들이겠죠. A가 가리키는 대상은 common people일 거야. 그렇죠? 너희들은 그 밑에 팝업 퀴즈 부분에 A번 they 옆에 common people이라고 적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대명사 them, B번의 them이 가리키는 것 또 누굴까? 평민들은 that-이하라고 생각했다. 민화가 그들에게 good fortune을 가져다 줄 거라고. 당연히 그러면 여기 them이 가리키는 것 또한 common people이 되겠네. 평민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번으로 내려가서 교재 잘 찾아보세요. C번 문장 They also drew scary animal. 그들은 또한 무서운 동물들을 그렸다. 그림을 그린 건 누구냐면 민화 화가들이겠죠. C번의 they가 가리키는 건 민화 artist가 되겠네. 당연히 여기 s 붙여야 되겠죠. they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 because they represent a happy marriage. 그것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징한다. 그것이 누굴까? 민화화가? 아니겠죠. 읽어보면 이 부분 Beautiful flowers with a male and a female birds 부분이 될 거야. 자, 이게 기니까 쌤은 별도로 적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D번의 they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찾아 쓰라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적는 거야. Beautiful flowers with a male and a female birds.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야. A male and a female bird가 된다. 여기 and로 연결돼 있으니까 they로 쓰는 게 맞아요. 이거를 뭐 주관식으로 내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쓰라고 하면 이 부분을 쓰시고, 아니면 칸이 안 맞는다 싶으면 이 부분을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 됩니다. 암수 한 컷의 새가 결혼을 상징할 거 아니야. 꽃이 결혼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44페이지 내용은 정리를 했고, 자, 역시 동영상을 잠깐 포즈한 다음에 45페이지 내용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청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풀고 왔죠? 자, 역시 또 하나씩 맞춰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to draw랑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되니까 1번 Y 부분에는 sell이라고 써야 되겠네. 또는 to sell이라고 쓰던가. 자, 첫 번째는 병렬 구조에 관한 어법 내용. 이어서 3번 문장에 they believed that 이라고 써야 되겠죠. 와신지 대신지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역시 뒤를 봐야 되고, 뒤가 완전하니까 대시 정답이다. 접속사 대시 되겠네. 그리고 여기 that은 생략 또한 가능하더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3번 문장 밑에 A번의 they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B번의 them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써보라고 한 거니까 한 번씩 더 써야 되겠죠. A, B 둘 다 가리키는 건 평민들, common people 이었죠.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희망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빈칸 채워보시고 5번 문장에 내려가서 3번 Y. 왜 이렇게 무서운 그림을 그렸냐면 사람들을 미스 포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 쓰는 자리네요.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이 5번 문장의 they가 가리키는 건 민화 화가들.
민화 artist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장으로 내려가서 enjoy 플러스 ing 동명사가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 4번 y는 enjoy 다음에 반드시 ing 형태를 써야 된다 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D번 day가 가리키는 게 누구인지 아까 얘기했죠. 자세히 정확하게 적으라고 하면 a male and a female bird 이렇게 된다고 했었고,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합쳐서 beautiful flowers with a male and a female bird 이렇게 써도 되고. 자,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영영풀이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단어 with a name that is not known or that is not made public 알려져 있지 않거나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름, 익명의 라는 단어. 아까 뭐 있었냐면 anonymous. 자, 여기다 적을게요. 익명의 라는 뜻.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영풀이를 보면 to give evidence of a certain behavior 특정한 행위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 자, 우리말로 반영하다라는 의미를 적으라는 영영풀이야. 반영하다. reflect 있었죠. reflect. 자, 세 번째 영영풀이를 보면 어디 갔나요? 네, long duration over individual life. 개인들의 생명의 긴 duration. duration 하면 지속기간 이런 뜻이거든. 생명의 지속기간? 수명이겠네. 아까 longevity라는 명사 나왔었죠? longevity.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without an end. 끝이 없는 거. 아까 늙지 않는, 끝없는, 늙지 않는 약초, 불로초라고 했던 거. eternal 이라는 어휘 나왔었죠. eternal 하면 끝없는, 영원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something unpleasant or unlucky that happened to someone. 누군가에게 발생한 기쁘지 않거나 불행한 것. 불운, misfortune이라는 어휘. misfortune.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어 to show somebody or something especially in a picture. 누군가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특히 그림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누구 사람이라던가 사물을 나타내는 것, 보여주는 것. 상징하다, 나타나다라고 해서 represent라는 present라는 어휘 있었죠. present. represent죠. 미안합니다. represent.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어휘죠. 마지막 문장에 나왔던 represent라는 어휘. 자, 여기까지 해서 45페이지까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 단락으로 또 이어서 계속 나가 볼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단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 Two tigers of a different tail. 다른 꼬리를 가지고 있는 두 마리의 호랑이.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하나씩 봅시다. 요 단락은 좀 어법 포인트가 많아. 자, the tiger w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painted subjects in ancient Korean painting. 호랑이는 가장 흔하게 그려진 대상들 중에 하나였다. 고대 한국 그림에서. 자, 뭐 이런 의미이고, 자, 어법 일단 하나씩 보면, 자, 요 밑에 부분에 적을게요. 자, 첫 번째는 이것도 여러 번 많이 봤던 거죠. one of라는 표현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 요 자리에 subject라는 단수명사를 적으면 틀린 문장이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painted 요 부분. 자, 드디어 나왔네. painted는 뒤에 있는 subjec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야. 그 중에서도 왜 하필 그러면 painted라는 과거분사를 적었느냐, painting이라는 현재분사도 있는데 왜 painted를 적었느냐. 자, 두 번째, 과거분사는 기본적으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subject가 뭐 주체, 대상 이런 뜻인데 그려진 대상, 그려진 거니까 수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painting이 아니라 painted이다.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이 어휘 자체가 조금 중요한데 아마 이게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이 자리에 오브젝트를 적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서브젝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연구 대상 아니면 이렇게 그림의 대상, 사물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호랑이가 자주 그려졌다라는 의미니까 서브젝트라는 어휘가 정답이야. 오브젝트가 아니라, 물론 오브젝트를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는 못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어휘는 서브젝트다 라는 얘기야. 주체, 대상 이런 뜻이 있다. 자, 이어서 Korea was once known. 자, 역시 수동태 동사가 나왔네요. 한국은 한때 was known, 알려졌었다. 뭐로써? as 하면은 뭐뭐로써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죠. 뭐로 유명했냐면, 뭐로 알려졌었냐면 The land of tiger, 호랑이의 땅. 그만큼 호랑이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자, 별 문장 아니고요. 그 다음 문장 200 or 300 years ago, 200~300년 전에는 It was easy to catch sight of tigers 까지. 자, 쉬웠다. 뭐가? catch sight of tigers 하는 것이. 자, 우선 어법부터 보면 3번에 it to catch. 아까 앞에 똑같은 거 나왔었죠?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구문이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자, catch sight of 자체가 목격하다란 뜻이야. catch가 잡다라는 뜻이고 sight가 시야, 시각 이런 뜻이니까 시야를 사로잡다, 눈에 보이다, 목격하다 이런 뜻이다. 자, 그래서 여기 catch sight of를 한 단어로 쓰면 목격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witness 정도로 바꾸면 될 거예요. It was easy to witness tigers. 자, 호랑이를 목격하는 건 쉬웠다. 어디에서? Almost any mountain. 거의 모든 어떠한 산에서도 호랑이를 목격하는 건 쉬웠다. 동네 뒷산만 가도 호랑이를 볼 수 있었다. 그 다음 문장 Tigers often came down. 호랑이들은 자주 came down. 내려왔다. 어디로 내려왔냐면 to town and villages. 마을로 내려왔다. 저기 to는 전치사죠. 어디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자, 그런데 왜 마을로 내려왔을까? To eat livestock. 자, 우리 livestock 하면 가축이란 뜻이죠. 가축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harm people,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왔다. 자, 4번에 to eat와 harm에다가 표시해놨네. 그러면 일단 여기 it와 ham은 병렬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여기 투부정사를 썼는데 왜 그러냐? 먹기 위하여, 해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투부정사의 이번에도 부사적 용법이더라. 자, 그래서 투부정사로 병렬 구조를 이뤘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똑같은 거 나왔지만 to eat와 to ham 이라고 써야 하는데 to를 생략한 형태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to를 살려서 to harm이라고 써도 무방하다. to eat livestock and even to harm people 이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 문장. Tigers were both feared and respected at the same time by ancient Korean. 자, 요 5번 어법사항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는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다가는 틀림없이 헷갈리게 될 부분이야. 잘 보세요. 자, 우선 해석부터 해봅시다. 호랑이들은 고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받기도 했고 존중받기도 했다. 동시에. 다시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기도 했고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고 동시에 존경하기도 했다. 존중하기도 했다. 뭔가 약간 경외의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우선 5번의 feared랑 respected 둘 다 과거분사 형태로 병렬 구조를 썼다는 건 일단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형태로 병렬 구조를 썼냐면 과거분사 형태로 병렬 구조를 썼단 말이야. 자, 이 부분이 중요해. 이 부분이. 자, 우선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해봅시다.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존중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자칫 잘못하다가 이 자리에 fearing 이렇게 쓰면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왜냐면 자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고 무엇을 주는 감정을 주는 이런 의미라고 했고 과거 분사 PP형은 수동의 의미고 감정을 느끼는 무엇을 받는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 만약에 여기다가 fearing이라고 썼을 때 너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호랑이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fearing을 맞다고 할 수도 있단 얘기야. 그런데 분명히 fearing이 아니라 feared라고 썼죠. 자, 이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feared subject and respected subject 라는 표현에서 subject를 생략하고 쓴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까 subject는 대상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경외심의 대상이었다.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석하면 깔끔하게 둘 다 PP형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분명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 헷갈릴 만한 포인트이니까 아마 교과서에서 어법 문제를 육과에서 낸다면 이 부분은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이렇게 공부하면 헷갈릴 리가 없겠죠? 과거분사 형태로 병렬 구조를 만들었다. 자, 이어서 Take a look at the painting to the right. 자, 우리 본문에서는 쌤이 요 문장에다가 네모 박스를 진하게 해놨는데 뭐 내용일치 문제라던가 아니면 뒤에 나올 호랑이와 비교해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서 일부러 표시를 해놨고 밑에 팝업 퀴즈 부분을 보면 painting to the right 오른쪽에 그려진 호랑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역시 본문을 다 같이 보고 난 이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그려진 그림을 한번 살펴봐라. 아마 교과서에 보면 오른쪽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겠지. This fierce tiger. fierce 하면은 뭐 무서운, 사나운, 맹렬한 이런 뜻이야. 되게 무섭게 생겼나 봐. 이 무섭게 생긴 호랑이는 그려졌다. 또 수동태 동사 나왔고요. 누구에 의해서? 김홍도에 의해서. 그런데 김홍도 하면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네. 김홍도가 누구냐면 famous Korean artist다. 유명한 화가였던 김홍도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다. 다음 문장. The tiger's eyes are set. 수동태 동사 나왔죠? 호랑이의 눈은 are set. 고정되어 있다. on you. 너에게. 호랑이 눈이 너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여기서 문장 끝났는데 일단 요거 보면 요 문장 짧긴 하지만 여기서는 너희들이 뭐를 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시제를 좀 기억해야 돼. 시제. 자, 여기 분명히 현재 시제 썼죠? 여기에 워라는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아라는 현재 시제를 썼어. 자, 이것도 역시 워를 써놓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 왜냐면 여기 was painted라는 과거 시제 나왔고 호랑이 그림이 옛날에 그려졌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과거 시제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려진 건 옛날에 그려졌지만 그래서 내가 그림을 지금 봤을 때 호랑이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잖아. 지금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are를 쓰는 게 맞는 거야. 이것도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이 문장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It looks as if. 자, 일단 as if 하면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죠. 마치 뭐뭐처럼. 우리 뭐 가정법이라는 거 만들 때도 as if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 이것은 보인다.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it will rip out of the painting at any moment. 어떤 순간에라도 그림 바깥으로 rip, 뛰쳐나올 것처럼 보인다. 결국 뭐니? 그만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그렸다라는 의미일 거 아니야. 자,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자, 교재에 별다른 표시가 없으니까 반드시 표시하세요. 여기 will, 조동사 will이 포인트야. 여기다가 동그라미하고 작게 별표 하나 해놓읍시다. 교재에는 쌤이 표시를 안 해놨어. 자, 이 부분에 would라고 써놓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would라고 써놓으면 이건 가정법이 돼. 그런데 분명 우리 책에서는 would라고 써서 가정법을 만들질 않고 그냥 will이라는 조동사를 써서 조건절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생길 거야. 쌤, 그림 속의 호랑이가 당장에라도 그림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생겼다라고 했는데 호랑이가 그림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가정법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게 틀린 문장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자, 물론 would라고 써도 문장은 성립을 할 거야. 가정법으로써 성립할 거야. 그런데 굳이 이 문장을 가정법으로 쓰지 않고 조건절로 쓴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만약에 여기 will 대신에 would를 쓰면 말 그대로 가정법이고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문장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will이라는 단어 조동사를 씀으로써 가정법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조건절이야 라고 표현을 한 거 아니야. 그만큼 생생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would를 썼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will이라고 썼다고 해서 틀린 것 또한 아니야. would로 쓰면 가정법으로 쓴 거고 그림 바깥으로 호랑이가 튀어나올 리가 없어 라는 걸 깔고 얘기하는 거고, will이라고 씀으로써 그림 밖으로 잘못하다가는 그림 바깥으로 호랑이가 뛰쳐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만큼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will이라고 썼다 이 말이야. 내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would를 써야 정답이다, will은 틀린 거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야. will이라고 씀으로써 조금 더 생생하게 그림이 그만큼 생생하게 살아있다 라는 걸 표현한 문장이다 라는 거예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절로 써줌으로써 조금 더 생생한 그림이다 라는 걸 표현한, 그걸 강조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There is not a single strand of fur out of place. out of place 하면 place, 자리 이런 뜻이잖아. 자리 바깥에, 그러니까 제자리가 아닌 이런 뜻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There is, 있다. not이라고 했으니까 없다. A single strand of fur. 이게 털 한 가닥 이런 뜻이거든. 털 한 가닥도 제자리가 아닌 것이 없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림 속에 털이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엉망진창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아주 정돈된 형태로 가지런하게 털이 그려져 있다. 그만큼 그림이 정교하다 라는 말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장. Each strand, 각각의 그 털 가닥은 seems to,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죠. 각각의 털 한 가닥은 뭐처럼 보이냐? express power and strength. 힘과 권력을 express,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털 하나하나에도 기계가 살아있다. 이런 말이고, 마지막 문장. Even its tail is pointed upward. 심지어 호랑이 꼬리조차 향해 있다. 위쪽으로, 위로 향해 있대. 우리 강아지도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혼나고 기운이 없고 의기소침해 있으면 꼬랑지가 아래로 이렇게 축 처져 있잖아. 반면에 기분 좋고 막 이렇게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꼬리가 위로 확 향해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그림이 그려지죠? 꼬리조차 위쪽으로 향해 있다. 자, 6번 어법.
자, 6번 어법. is pointing이 아니라 is pointed라는 수동태형 동사로 썼다. 수동태로 썼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꼬리조차 위쪽으로 향해 있다. expressing authority. 자, authority 하면 권위라는 뜻이잖아. 권위를 나타내면서 꼬리조차 위로 향해 있다. 호랑이 꼬리가 위로 쭉 솟아 있는 건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 7번 어법. expressing.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지금까지 분사 구문이라고 정리했던 내용이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어법 문제로 내면 expressing인지 expressed인지 현재 분사 형태로 써야 하는지 과거 분사 형태로 써야 하는지로 물어볼 거라고 했어. 꼬리가 위로 향해 있는 게 권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니까 현재 분사 형태의 분사 구문으로 써줘야 되겠네. 자, 그 다음 넘기기 전에 밑에 그 팝업 퀴즈 지금까지 말한 요 오른쪽에 그려진 호랑이, 다시 말하면 김홍도라는 화가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의 특징을 정리해 보라 라고 했는데, 자, 한번 쭉 정리를 해 보면서 내용일치 문제 대비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만큼만 지우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특징을 있는 그대로 쭉 한번 나열해 보면 오른쪽에 그려진 그림은 일단 첫 번째 누구에 의해 그려졌다고 했냐면 작가가 김홍도라는 화가였죠. 김홍도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자, 이 김홍도는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해보면 아주 유명한 궁중화가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화를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은 민화를 그렸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아니라 왕을 위한 그림을 그렸던 화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궁중화가다. 왕의 화가였다. 그러니까 뭐니? 아까 조선 후기가 되기 전까지는 평민들이 그림을 구하는 게 어려웠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화가는 왕을 위해서만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대표적인 작가가 김홍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홍도가 그린 방금 말한 이런 호랑이 그림은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없던 그림이었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냐면 Tiger's eyes are set on you, 이런 표현이 있었어. 눈이 너에게 고정되어 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 눈이 아주 매섭다, 눈이 강렬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요, 마치 그림 바깥으로 당장이라도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생동감이 넘쳤다. 생동감이 넘친다. 우리 생동감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vivid라는 표현이 있거든.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걸로 출제가 됐을 때 보기가 영어로 출제가 되잖아. 그럴 때 호랑이, 김홍도가 그린 호랑이의 특징으로 vivid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는 문장이야. 자, 그 다음으로 또 어떤 특징을 얘기했냐면 털 한 가닥 한 가닥이 제자리에 없는 털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털이 단정하고 정돈되게 그려져 있었다. 아주 세밀한 털이 묘사돼 있다. 글씨 좀 다시 적을게요. 세밀한 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하나하나 뭐 허툴로 그린 게 없다라고 했고요. 그 털 하나하나는 결국에 권위와 힘을 상징하더라. 왕의 권위와 왕의 힘을 호랑이 털 한 가닥 한 가닥이 나타내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감히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강인함을 보여주는 그림이었고, 또 하나로 꼬리가 위로 향해 있어서 그것이
권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는 꼬리가 위로 향해 있어서 권위를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었다. 이 정도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요 내용을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뒤에서 나올 민화 화가들이 그린 호랑이와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이야. 이거를 외우라는 내용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나온 디테일한 내용을 적어가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궁중 화가가 그린 호랑이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오른쪽 47페이지에 어법이랑 빈칸 문제 먼저 풀고 나서 이어서 같이 Y 정리하고 영영풀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하고 왔나요? 자, 이번에는 47페이지에 Y 내용 같이 정리해 봅시다. 1번 문장에서 Tiger w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painted subjects 이렇게 적어야 된다 했죠. 그려진 대상 이렇게 됐으니까 1번은 분사 붙는 문제다. 과거 분사 painted가 정답이고 그려진 거니까 수동의 의미니까 PP형으로 적어야 된다. 그 다음 subject와 object의 의미 차이 얘기했죠. 이렇게 어떤 실험이나 연구나 그림의 대상이 될 때는 subject라는 어휘가 더 적절하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으로 내려가서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왔는데 가축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다. 투부정사 to eat의 병렬구조 자리라고 했죠. 2번은 병렬구조에 관한 어법을 묻는 사항이고 그래서 둘 다 정답이지. to harm이라고 적거나 그 상태에서 to를 생략하고 harm이라고 적거나 그 다음 5번 문장 자, 요 부분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라고 했죠. fearing feared 호랑이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맞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되는 거 아니니? 그렇죠? 그래서 feared and respected가 정답이야. feared subject and respected subject 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쉽다고 얘기를 했죠. 자, 쭉 내려가서 마지막 12번 문장 The tail is pointed upward 꼬리는 위쪽으로 향해 졌다. 수동태 동사로 써야 되겠죠. 3번 Y는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묻는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권위를 나타내더라. 권위를 나타내면서 꼬리가 위쪽으로 향해 있다. 분사 구문을 묻는 어법 포인트네요. 자, 이렇게 어법 Y는 마무리를 하고 영영풀이를 보면 첫 번째 belong to the distant past 자, 먼 과거에 속해 있는 것 먼 과거 고대의 ancient가 정답이 되겠네. 첫 번째는 ancient. 두 번째 단어 not in the correct place. 완전한 올바른 장소에 있지 않은 상태. 제자리가 아닌.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out of place라는 표현이 있었죠. 다음 세 번째 the power to give order to people. 사람들에게 order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힘,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 권위, authority라는 단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영영풀이까지 마무리를 했고 자, 우리는 이어서 이제 두 지문이 남아 있는데 이어서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48페이지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긴 단락인데 하나하나 봅시다. 자, 첫 번째 The way tigers were painted by 민화 artist, however, was quite different. 자, 우선 전체적인 문장에서 주어는 요 부분이야. 첫 번째 the way가 주어가 되고 저 뒤에 있는 was가 동사가 되는 거야. 자, 요 부분도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요 앞에 뭐 artist라던가 tigers를 보고 여기에 were라고 적으면 안 된다. 주어는 저 앞에 있는 the way야. 자, 그래서 요 way 뒤에 tigers부터 artist까지 교재 대가로 해놨거든.
자, 이렇게 대괄호를 하면 대괄호한 이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라고 했지. 요 대괄호한 저 문장이 저 앞에 나와 있는 wa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부분이야. 해석을 해보면 민화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가 민화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방식은 was quite different. 매우 달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동그라미 1번 표시한 저 the way. 저 부분은 어떤 어법이냐. 자, 여기다 적을게. 자, 1번. 이것도 몇 번,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자, 원래는 저 the way라는 명사 뒤에 how라는 이른바 관계 부사를 적어줘야 돼. 근데 잘 알고 있다시피 선행사 way랑 how는 같이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how를 못 쓰고 the way만 써주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서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게 되는 거야. 바꿔 말하면 the way를 지우고 how만 써줘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the way, how 이렇게 써야 할 때 선행사 way를 지우고 저 동그라미 1번 자리에 선행사 the way를 지우고 how를 집어넣어서 How tigers were painted by Minhwa artists 라고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자, 호랑이가 민화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방식은 김홍도의 방식과는 매우 달랐다. 봅시다. Look at the tiger on this page by an anonymous artist in the late Joseon period. 그렇죠. 민화는 후기에 등장한 그림 양식이잖아. 조선 후기에 와서 무명의 화가들에 의하여 그려진 이 페이지에 있는 호랑이 그림을 봐라. 그러면 교과서에서 이 단락이 나와 있는 페이지에는 민화 화가들이 그린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민화 호랑이가 어떤 그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가 서술이 되겠죠? 자, 보시면 In contrast to the tiger painted by 김홍도. 김홍도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렇죠. 아까 김홍도의 호랑이 그림과 민화 화가들의 호랑이 그림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한 부분, 여기서도 한번 확인이 되네. 자, 2번에 painted. 자, 쌤이 여기 페인티드부터 김홍도까지 대괄호하고 타이거를 꾸며주는 표시했잖아. 우리가 이런 걸 과거 분사 구라고 하죠. 분사니까 형용사고 명사를 꾸며주되 수동의 의미로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거야. 페인팅이 아니라 페인티드라고 써야 되겠지? 자, 김홍도의 호랑이 그림과는 달리 this one. 이 호랑이는, 여기 원은 문법적으로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여기 원은 타이거야. This tiger. 이 호랑이는 doesn't look scary at all.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There is something comical about it.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 역시 민화 화가들이 그린 호랑이 그림. 그러니까 여기서도 this 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타이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댐이 아니라 it을 썼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시고, 자, 민화 호랑이에 대해 오히려 코미컬, 우스꽝스러운 무언가가 있다. 김홍도의 호랑이는 눈도 매섭고 권위를 나타내고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었는데 민화 화가들이 그린 호랑이 그림은 무섭기는커녕 우스꽝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우스꽝스럽게 보였냐면 It has round teeth, 둥근 이빨을 가졌고 its two front legs, 앞다리 두 개가 are gathered, 수동태 동사 썼죠. 모아져 있었다. 모아져 있었다. 함께. 두 다리가 함께 이렇게 얌전히 포개져서 모아져 있었다. In a shy manner, 되게 수줍은 방식으로. 호랑인데 마치 수줍은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호랑이가 앞발을 이렇게 수줍게 웅크리고 있었다. 이빨도 뾰족뾰족하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그 다음 its cute tail, 꼬리가 권위를 나타내기는커녕 귀엽대. 그 호랑이의 귀여운 꼬리는 is, 있었다. 어디 사이에? the front leg, 앞다리 사이에. 자, 그럼 벌써 대조가 되죠. 아까 김홍도의 호랑이는 꼬리가 위로
이렇게 솟아 있었는데 민화 화가들이 그린 호랑이 그림의 꼬리는 다리 사이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리 사이에 꼬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이미지 떠올려지죠? 자, 이어서 It looks like 뭐처럼 보였냐면 a friendly cat 호랑이인데도 되게 친근한 고양이처럼 보였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중간에 영상이 끊어져가지고 약간 좀 화면에 위화감이 들죠? 자, 이어서 봅시다. 자, Even the bird above the tiger seems to want to play with it. 자, 심지어 the bird above the tiger 호랑이 위에 있는 새조차 seems to want to play with it. 그 호랑이와 함께 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호랑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귀여우면 깜찍하면 새가 호랑이한테 깐족깐족거린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 anyone looking at this creature. 자, 아마 본문에는 여기 looking에 3번 표시가 돼 있을 거야. 자, 3번 어법이고요. 자, 이 생명체를 본 사람들은 could almost be tempted to pet it. 거의 누구나가 그것을 쓰다듬고 싶어 하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의미는 이렇게 되고, 자, 하나하나 봅시다. 3번에 looking에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 2번은 과거분사 구였지? 그거랑 달리 3번은 현재 분사 구가 되겠네. 똑같은 분사구인데 이번에는 능동으로 해석을 하잖아. 이러한 생명체, 민화 호랑이라는 생명체를 바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되니까 바라본 거니까 능동이고 looking이라는 현재 분사 구로 쓴다. 자, 이 그림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쓰다듬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자, 본문의 교재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너희들은 동사 자리에 be tempted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작게 별표를 해 놓으세요. 자, tempt 하면은 타동사로 유혹하다란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로 써야 되겠지? 그림을 본 사람은 쓰다듬고 싶어 하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라고 써야 하니까 수동태로 be tempted라고 써야 된다. could almost tempt라고 쓰면 안 돼요. 자, 이어서 This 민화 has another interesting feature. 본문에는 여기 interesting에 4번 어법 표시가 돼 있죠. 자, 이 민화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4번에는 이 단락은 분사가 많이 나오네요. 현재 분사로 interesting이 정답이다. 여기 interesting이 뒤에 있는 feature를 꾸며주는 능동의 의미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형태인 현재 분사다.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이다 라는 거, 흥미를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표시를 해둬야 될 게 feature에다가 s라고 써놓고 x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자, 어법으로 이런 것마저 낼 수가 있는데 왜 여기에 단수명사로 feature를 써야 되느냐? 여기 another 때문이야. another 플러스 단수명사 이렇게 되거든. another는 남아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another 플러스 단수명사라는 문법 규칙 때문에 features가 아니라 feature라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 문장 Have you noticed anything strange about the tiger's body? 자, 호랑이의 몸에 대해서 이상한 무언가를 알아차렸니? 자, 호랑이가 이빨도 둥글고 꼬리도 귀엽고 고양이처럼 생기고 이거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이것 말고도 몸의 비율이 약간 이상한데 그거 눈치챘어? 이런 말이죠. 자, 이어서 The face is drawn. 계속 수동태 동사 나오네. From the front. 얼굴은 앞쪽에서부터 그려졌다. 얼굴은 정면에서 바라본 앵글로 그려졌다. 그런데 the front legs from the side. 앞다리는 측면에서 바라본 앵글로 그려졌다. 이런 얘기야.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된 거냐면 the face is drawn from the front. The front leg are drawn from the side. 이렇게 써야 하는데
앞부분에 BPP형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고 안 써준 형태야. 영어는 생략을 좋아하는 언어라는 거 알고 있죠? 얼굴은 정면에서 바라본 앵글로 그려졌는데 앞다리 두 개는 측면에서 바라본 앵글로 그려졌고 and the other legs 나머지 다리들은 from the back 역시 그러면 요번에도 other legs 뒤에 동사로 are drawn이 생략된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나머지 다리 두 개는 뒤에서 바라본 앵글로 그려졌다. 이런 얘기네. 내용은 이해되죠? 얼굴은 앞쪽에서 바라본 형상으로 그려졌고 앞다리 두 개는 옆에서 바라본 형상으로 그려졌고 나머지 다리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the other legs는 뒷다리 두 개를 얘기할 거야. 호랑이 뒷다리 두 개는 뒤에서 다리를 바라본 앵글로 그려졌다 라는 거. 자, 이 문장에서는 어디가 어퍼 포인트냐면 마지막 부분에 the other legs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정관사 더의 동그라미하고 별표 해놓으세요. 자, 이런 것마저 이제 어법 문제로 물어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쌤이 옛날에 쌤이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이기는 해.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이런 거지. 호랑이는 다리가 네 개죠, 총. 이제 여기 앞다리 두 개가 있고 뒷다리 두 개가 있고 꼬리가 뒤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얼굴은 정면에서 앞다리 두 개는 측면에서 바라본 형태로 그려졌고 뒷다리 두 개는 뒤에서 바라본 형상으로 그려졌다. 이런 말인데 자, 여기서 더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정관사 더는 일단 전체 개수를 알고 전체 집합을 알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전부를 지칭할 때 더를 쓰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다리가 총 4개라는 전체 집합을 알지? 그 중에서 앞다리 2개는 옆에서 그려졌다 했고 나머지 다리 2개 전부는 이런 의미니까 나머지 다리 전체를 지칭하니까 더를 써줘야 된다 이 말이야. 더를 빼고 쓰면 틀린 문장이 돼. 자, 이어서 봅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화 화가들은 applied. 자, apply 하면 동사로 적용하다 이런 뜻이죠. 민화 화가들은 적용했다. 뭐를? free and creative technique. 자유롭고 창의적인 테크닉을 적용했다. 어디에? to their paintings. 그들의 그림에 자유로운 또 창의로운 기법을 적용했다. 다음 문장. They didn't feel that. 아마 이 부분에 5번 어법이 여기 표시되어 있죠. feel 뒤에 that이 5번 어법. 자, 그들은 that 이하라고 느끼지 않았다. 뭐라고 느끼질 않았냐면 an object had to be drawn from only one perspective. 자, 해석부터 해보면 그들은 민화 화가겠죠. 민화 화가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느끼지 않았다. 뭐라고 느끼지 않았냐면 오직 한 가지 관점으로만 사물이 그려져야만 한다 라고 느끼지 않았다. 방금 위에 말한 것처럼 하나의 사물을 놓고도 여러 관점에서 여러 앵글에서 본 형태로 그림을 그려도 된다.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 라는 거죠. 자, 어법을 보시면 저 5번의 대신데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내용이야. 우선 that 뒤에 object had to be drawn from one perspective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걸 보니 접속사겠네. 그러면서도 저 feel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자리에 that이 나왔으니까 여기 that은 생략 가능한 접속사 that이 되겠네. 됐죠? 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여기 had to be drawn 이 부분이야. 역시 이 부분에 동그라미하고 별표를 작게 하나 해놓으세요. 지금 공통적으로 요 육과 지문에는 수동태형 동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정도는 뭐 객관식에서 문제로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꼭 좀 잘 알아둡시다. 자, 사물은 그려지는 거죠. 분명히 수동으로 쓰는 게 맞지. 자, 이어서 비슷한 기법이
was used 또한 사용되었다. 누구의 훗날 누구에 의해서? 피카소에 의해서. 어디에서? In a movement called cubism. 아마 마지막 어법 사항일 텐데 여기 6번 cold의 6번이라고 표시돼 있죠. 자, 큐비즘 이른바 우리 입체파라고 하는 거지. 입체파라고 불리는 화풍에서 피카소에 의해 나중에 같은 기법이 적용되었다. 20세기에. 이런 말이 되겠고, 자, 그러면 마지막 어법부터 정리해보면 6번은 cold cubism. 아까 2번 어법이랑 같은 사항이죠. 역시 과거 분사 구가 되는 형태. calling이 아니라 called. 입체파라고 불리는 거니까. 수동이니까. 계속 같은 어법 사항의 반복이라는 거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피카소가 입체파라는 화풍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의 천재라고 칭송받는 화가인데 별거 아니다. 이미 조선에는 그 이전에 몇백 년 전에 그냥 평범한 화가들이 이미 피카소의 화풍을 적용을 한 상태다. 뭐 이런 말이지. 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Do you think that? 원래 우리 교재에는 that이 안 써 있어. 우리 교과서에는. 근데 내가 교재에는 쌤이 that을 써놓은 거고 아까 여기 5번에 나온 접속사 that이랑 같은 that이야.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at이어서 생략하고 안 써준 형태다. 너는 that 이하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생각하냐? 피카소가 got his ideas from 민화 artists. 조선의 민화 화가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디어를 얻은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 자, 요 단락에서 만약에 내용일치 문제로 나왔을 때 너희가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내용일치 문제로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을 해봐. 피카소의 입체파 이전에 조선의 민화 화가들이 먼저 입체파 화풍을 적용했다. 맞아 틀려? 맞죠? 피카소가 나중에 같은 기법을 적용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20세기 피카소 훨씬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입체파 화풍이 널리 쓰이고 있던 거야. 자, 그럼 이건 어때? 피카소의 입체파 화풍은 조선의 민화 화가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건 어떨까? 이거는 단정할 수 없겠지. 마지막에도 이렇게 의문을 던졌는데 우연치 않게 민화 화가의 화풍과 피카소의 화풍이 일치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피카소가 조선에 와서 민화 화가들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가고 이런 걸 상상하기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화풍이 일치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피카소가 민화 화가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로 나왔을 때 피카소의 입체파 화풍은 조선시대 민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나요? 네, 요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요 단락은 내용은 길었는데 어법은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었어.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49페이지에 빈칸과 어법 내용 먼저 풀어보시고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다 풀고 왔나요? 49페이지 내용 정리합시다. 1번 문장에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지. way가 주어라고 했고 tigers부터 artist까지는 관계 부사 절이야. way가 주어니까 was가 정답. 1번은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네요. 다음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자, 대조적으로 김홍도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려진 거니까 painted가 돼야 되겠네. 2번은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 painted가 정답.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앞다리는 shy manner로 수줍은 형태로 한데 모아졌다. 모아진 거죠. 수동의 의미니까 are gathered
PP형으로 써야 되고 9번 문장 내려가서 anyone looking at this creature 이 그림을 바라본 누구라도 바라본 거니까 이번에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 형태를 써줘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9번 문장에 could be tempted 수동의 의미라는 거,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라고 했죠. 호랑이를 쓰다듬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느끼는 거니까, 유혹을 느끼는 거니까 be tempted 라고 써야 되고 10번 문장은 흥미를 주는 특징이니까 interesting이고 another 플러스 단수명사라고 했으니까 feature라고 적어야 된다. 자, 12번 문장 역시 수동태 동사야. is drawn. 13번 문장에 free가 정답이죠. free and creative technique. rigid 하면은 뭔가 딱딱한, 경직된 이런 뜻이야. 경직된 관점으로 그리는 게 아니지 아주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잖아. 14번 문장 4번 y. fit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생략 가능한 접속사 대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밑에 줄 이어서 역시 또 수동태네. had to be drawn. 한 가지 관점으로만 그려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수동태로 써야 되고요. 역시 또 15번의 수동의 의미 큐비즘으로 불리는 movement니까 cold라고 적어야겠네요. 자, 영영풀이 부분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단어 to touch and move your hand gently over someone especially an animal or a child. 동물이라던가 아이들한테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터치를 하는 것. 쓰다듬다라는 동사로 pet이라는 동사 있었죠. 첫 번째 영영풀이에 대한 단어 pet이 되겠고 두 번째 interesting or important part of characteristic of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 흥미롭거나 중요한 특징 말 그대로 중요한 characteristic 특징이라고 하는 feature라는 명사 있죠. 세 번째 단어 보시면 particular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특정한 방식 관점이라는 명사 있었지. 관점 perspective. 마지막 단어 a gradual change in what people in society do or think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의 점진적인 변화 이동 움직임, movement라는 명사 있었잖아. 아까 movement called cubism 이런 표현에서 마지막은 movement라는 명사가 정답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교과서 6과의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단락 들어가기 전에 쌤이 칠판에 요 팝업 퀴즈라고 6문장을 적어놨는데 자, 요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변형 문장을 적어야 돼. 그 내용을 정답을 적어서 이렇게 뭐 A4 용지나 이런 데 적어서 사진을 찍고 정답을 적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각자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업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여부를 쌤이 알 수가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요 팝업 퀴즈의 정답을 제출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로 출석 체크를 대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답을 적어서 낸 친구들은 쌤이 답장으로 답지를 보내줄 거야. 그러면 각자가 쓴 답하고 얼마나 맞았는지를 개별적으로 채점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6문장을 적어놨는데 자, 문제는 공통적으로 이래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단락 공부할 때 not until 도치구문 배웠고 그 문장을 같은 의미로 문장 변환하는 법을 배웠잖아. 그렇죠? 이때 강조구문으로도 바꿔보고 아니면 도치되기 이전에 평범한 주어 동사 문장으로도 바꿔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라는 거거든. 자, 요 1번 문장 같은 의미로 문장 2가지로 변환할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 강조구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not until 도치구문으로 쓰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형태의 오리지널 버전의 문장으로 쓰거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마찬가지 2번 문장은 not until 문장이야.
얘는 이때 강조 문장 또는 원래 문장의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자, 3번 문장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의 다른 형태의 두 가지 버전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4번, 5번, 6번 전부 마찬가지로 각각의 문장을 두 문장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정답을 적어서 쌤한테 사진을 찍고 전송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각각의 문장 해석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자,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가 정말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서이다. 결혼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성장했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 두 번째 문장. 자, 9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학자들은 실제로 이해하게 되었다. 뭐를?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모델링 할 수 있는가를 97년이 되고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세 번째 문장. 자, 역시 이 부분도 이때 강조 문장으로 나온 거네. 자, 그가 글쓰기 시작한 것은 50세 이후부터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4번 문장. 15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 여기 movable metal type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금속 활자다. 금속 활자라는 뜻이에요. 15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다. 이런 문장일 거고요. 5번 문장. 자, elector. 이게 이제 투표자들, 유권자 정도가 되겠죠.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를 행사한 것은 12월 이후이다. 그러니까 12월이 되어서야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런 문장일 거고, 마지막 문장.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는 97년도까지는 부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1970년 이후가 되어서야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가 부여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자, 각각의 쓰여져 있는 6문장을 같은 의미가 되도록 두 가지 버전으로 변형해서 정답을 적고 제출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단락 진도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과서 6과의 마지막 단락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단락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네. The Rebirth of 민화 in the 21st Century. 21세기 민화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 제목부터가 먼저 우선 뭐 글의 마무리를 짓는 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봅시다. 오늘날 it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to find 민화 on the walls of Korean homes. 자, 우선 1번 어법으로 여기 1번 it 그리고 to find의 표시가 돼 있는데, 자, 벌써 오늘 이것만 세 번째 반복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법상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투부정사 구문이네. 오늘날에는 becoming harder and harder.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뭐가? To find 민화를 찾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어디에서? On the walls of Korean homes. 한국 사람들 집의 벽면에서 민화를 발견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민화가 사라지고 있다. 다음 문장. 자, Does this signal the end of 민화 in modern Korean? 자, 이것이 가리키는 건 앞문장이겠죠.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시그널이 동사로 쓰였죠. 신호를 보내는 것인가? 어떤 신호? The end of 민화, modern Korean. 현대 한국 사회에서 민화의 종말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인가? 왠지 아닐 것 같지 않니? Certainly not. 당연히 아니다. Just because it is disappearing from our worlds, it doesn't mean that 민화 has taken its last breath. 자, 하나씩 살펴보면, 자, 우리의 벽면에서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민화겠죠? 민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that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민화가 has taken its last breath.
take breath 하면은 숨을 앗아가다, 숨을 멈추다 이런 의미야. 자, 벽면에서 민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that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that 이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민화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that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 that 역시 또 민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 되겠고 방금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생략 가능하겠네. 자, 이어서 봅시다. If you take some time, 만약 너가 시간을 가진다면, 그런데 어떤 시간? To carefully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너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상을 carefully하게, 아주 섬세하게 바라볼 시간을 갖는다면, 주변 세상을 둘러본다면 you will see that. 너는 that 이하를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될 거냐면 민화 is very close by. close by 하면은 가까운 이라는 뜻이야. 같은 표현으로 nearby 이렇게 써도 됩니다. 둘 다 가까운 이란 뜻이야. 자, 주변 세상을 조금만 둘러보면 민화가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번의 to look at 저 부분. 자, 투부정사 자리이면서도 아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세상을 carefully하게 돌아볼 시간을 갖는다면 time을 꾸며주게끔 해석이 되죠. 무엇 할 이렇게 해석이 됐으니까 굳이 얘기해 보라고 하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투부정사를 썼네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어서 예를 들어 자, 주변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쉽게 납득을 못할 거 아니야. 내 주변엔 민화가 없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 민화는 살고 있다.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 That decorate the walls of old neighbor, school supply, mobile phone case, and clothing 까지. 자, 쌤이 that부터 clothing까지 대괄호 했어. 앞에 있는 이미지를 꾸며주는, 그렇지, 관계대명사 that이 되겠네. 4번의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네요. 우리 이번 6과에서 that이 참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거의 모든 that은 접속사거나 동격이 한번 나왔는데 처음으로 관계대명사 that이 나왔고, 여기 that은 선행사가 이미지니까 which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동사 자리에 decorate라고 나온 거 보이지? 여기 s 붙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선행사가 images라는 복수 명사니까 복수형 동사 decorate를 써야 돼. 자, 해석을 완성을 해보면 민화는 살고 있다 이미지로, 그 이미지는 장식한다 walls of old neighborhood, 오래된 주변 집의 벽면을, 그러니까 옛날 집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 벽면에 민화 그림 걸려 있고, school supply, 이게 학용품이라는 의미야. 학용품이라던가 휴대폰 케이스라던가 옷을 장식하는 이미지로 생존하고 있다. 민화는 숨을 거둔 게 아니고 조금만 살펴보면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걸,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앞문장에서 하나 얘기를 안 했던 부분에, 자, 여기 동그라미 2번 that 들어간 문장에서 민화 has taken its last breath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 has taken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역시 짧게 별표 하나 할게요. 자, 완료 시제라는 거,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 특히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연결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민화가 현재 숨을 거둔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 이 예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has taken을 쓴 거야. 숨이 끊겨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영맥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한 거니까 현재 완료로 쓴 거, 이제서 이해가 되죠? 자, 이어갑시다.
민화 of yesterday. 어제의 민화는 is being reborn to represent the Korean culture. 한국 문화를 대표하기 위하여 다시 태어나는 중이다. of today. 오늘날의 한국 문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과거의 민화가 재탄생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be, being, pp. 역시 시제 부분인데 이 부분에다가도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나온 시제니까 역시 표시하시고 별표 하나 할게요. 비빙 PP 현재라고 해서 현재 완료 수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제와 태가 결합된 건데 현재 태어나지는 거니까 BPP의 수동태로 쓴 거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민화가 재탄생 중인 거니까 진행 시제로 결합한 거거든. 비빙 PP 형태의 진행 수동이다 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문장 이어가서 None of the original Mina artists could have imagined the popularity of their paintings. 자, 요 문장에 별표돼 있죠. 별표돼 있는데, 자, 아까 6과에서는 맨 앞에 나왔던 not until 도치구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장을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이 문장이야.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인데, 자, 별표가 돼 있으니까 다 외우기는 하되, could have imagin이라는 부분에 별도로 표시하고 별표하세요. 얘는 별표 3개 합시다. 자, 왜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동사 플러스 have pp 형태라는 거거든. 이거 조동사의 과거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해석을 먼저 해보면 None of the original 민화 artists. 자, 그 어떠한 민화 화가들도 could have imagined the popularity. 인기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could라는 조동사 뒤에 have pp 형태가 붙었잖아. 이러면 조동사의 과거형을 의미하게 되거든. 과거의 민화 화가들은 그 옛날에 인기를 상상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과거에 대한 반대 사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could have pp 형태, 조동사의 과거 형태로 써줘야 돼. 역시 문제로 낸다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세요. 자, 뭐의 인기냐? Of their paintings. 자신들 그림의 인기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다. 그러나 그들은, 민화 화가들은 became very famous later on. 나중에 돼서야 매우 인기가 많아졌다. 누가 알겠는가? If you draw something today, 오늘날 너가 무언가를 그린다면 it may become 민화 something, 언젠가는 민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과거 그림이 오늘날의 민화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끌듯이 오늘 네가 뭔가를 그렸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훗날 시간이 되면 과거 조선시대 민화 화가들의 위상처럼 너도 유명한 화가 반열에 오늘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may become이라는 조동사의 현재형을 썼거든. 만약에 이 부분에 might라는 조동사의 과거 시제를 쓴다면 가정법 과거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너가 언젠가 민화 화가만큼 인기가 많아질 수 없을 거야 라는 걸 내포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반드시 may를 써야 되고 might를 써주면 의미상 말이 안 돼요. 자, 적어두세요. may에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해서 might 하고 x. 즉, 가정법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됐나요? 얘랑 구별해야 될 게 아까 앞에서 우리 배웠던 단락 중에서 김홍도의 호랑이가 당장이라도 그림 바깥으로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거기에서는 as if 다음에 will rip out of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 거기는 will을 썼고 will을 쓴 이유는 그만큼 생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가정법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라고 한 거였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may를 씀으로써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고 너가 훗날 언젠가 유명한 민화 화가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might가 아닌 may로 써줘야 된다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이어가서
Don't be afraid to give it a try. 자, 마지막 어법사항 나왔는데 5번에 투부정사 나왔네요. 자, 굳이 이거 얘기해보라고 하면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명사적 용법이야. 하지만 늘 그렇듯 투부정사를 써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시도하는 거 두려워 마라. 그러니까 오늘 네가 뭔가 그려봐라. Keep in mind, 명심해라. 뭐를? The words of the famous artist Henri Matisse. 자, 이거 유명한 화가야. 자, 이 유명한 화가의 말을 마음속에 염두에 둬라. 이 화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Creativity takes courage. 창의성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용기를 내야 창의성이 발현된다. 그러니까 시도해라. 결국 이런 말이겠죠. 자, 뭐 마지막 문장은 크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같고, 역시 마지막 단락에도 뭐 그렇게 대단하거나 어려운 어법사항은 없었고, 중요한 것들은 중간중간 얘기했어요. 특히 시제 같은 것들, 여기 뭐 has taken이라던가 being pp 형태,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could have pp 형태까지 시제 부분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들을 다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Y 정리 간단하게 하고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단락 빠르게 정리합시다.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이죠. It does not mean that. 역시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mea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시 정답이고, 여기 대신 생략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장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두 번째 줄에 You will see, 역시 대신에 민화가 주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역시 또 생략 가능한 대시고요. 5번 문장으로 내려가서 images 뒤에 which 또는 that 중에 정답은 둘 다 가능하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이어서 동사 자리인데 주어가 images가 주어가 되니까 decorate가 정답이 되겠죠. 앞에 게 정답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빈칸 채우기 정도니까 크게 뭐 언급할 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6과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 쌤이 오늘 아침에 부교재 시험 범위에 관해서 얘기를 해준 거를 들었는데, 자, 교재 작업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3주차 수업부터는 모의고사, 부교재가 아니고요, 모의고사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고, 부디 3주차 수업에서는 학원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마스크 착용 꼭 잘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시 학원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2주차의 숙제와 제출할 내용들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질 건데, 자, 우선 알고 있다시피 이번 주 일요일까지죠. 9월 6일 일요일까지 학원에 모이는 게 금지가 되다 보니까 이번 주는 KSC도 부득이하게 진행할 수가 없어서 쌤이 각자의 메일이나 카톡으로 영상 링크랑 그 KSC 자료까지 같이 보낼 거야. 그래서 요번 주 숙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첫 번째로 워드마스터 단어 암기하는 거, 요거 해야 돼요. 이거 다음 주 3주차 수업에서 테스트 볼 거니까 반드시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오늘 6과 진도 나간 내용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연습용 버전 3개 있는 것과 맨 뒤에 있는 서술형 문장 암기. 그런데 요번에는 6과에는 서술형 암기 문장이 4개인가 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거고, 요 교재에 있는 부분, 그리고 쌤이 같이 첨부하게 될 KSC 2주차 자료까지 전부 다 숙제를 하시고요. 자, 요 숙제한 여부에 대한 검사는 3주차 수업에서 학원에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학원에 이제 등원을 하게 되면 그때 이 교재, 교과서 5, 6과 들어있는 이 교재를 반드시 지참하고 등원을 하셔야 돼요. 안 가져오면 숙제 안 한 거다.
자, 그래서 여기 KSC 자료까지 반드시 숙제를 끝내도록 하시고, 자, 제출할 사항이 있는데, 기한은 토요일까지, 요번 주 토요일까지 쌤한테 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리뷰 테스트 내용. 지금 이제 같이 첨부된 파일 중에 2주차 리뷰 테스트 시험지가 있죠. 그 시험지에 교과서 5과에 대한 내용이랑 워드마스터 16부터 20까지 단어 시험 들어있을 텐데, 그거 각자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맨 앞장 표지에다가 점수를 기록하고, 그 점수, 표지를 포함해서 점수 적은 표지랑 테스트 내용까지 촬영을 해서 카메라 사진으로 찍어서 쌤한테 전송을 하세요. 쌤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진행한 팝업 퀴즈 있죠? 요 내용은 수업을 착실하게 들었는가, 그러니까 출석 체크 용도로 팝업 퀴즈를 진행을 한 거니까 요 내용도 정답을 적어서 사진을 찍고, 이름 적으세요. 누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름 적고 사진 찍어서 그 내용을 쌤한테 전송을 하면 쌤이 정답지를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출석 체크를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다들 이해됐죠? 자, 궁금하거나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 또는 이해 안 되는 것들 있으면 쌤 번호로 뭐 카톡, 문자, 전화 언제든지 하면 되고요. 자, 건강히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학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